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은 혹은 비가 오는 그죠? 그런 날이죠. 약간 저기압이어가지고 약간 차분한 느낌? 아침부터 저도 좀 차분한 느낌이 들고 선생님들도 좀 차분한 느낌이 들고 근데 원래 이런 날이 공부하기는 되게 좋거든요. 차분해가지고 햇볕 짱짱 쬐는 날보다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이런 날이 좋은 날인데 나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이제 종강 날이에요. 그죠?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론 강의로 우리 1월서부터 만난 지가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론이 끝난다 생각하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그동안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눈물이, 그죠? 그다음에 진도도 이렇게, 양이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복습하면서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어떻게든 하여튼 간에 쫓아오셨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고, 나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잘하면은 될 것 같아요. 나 이제 프린트 잠깐 보실까요, 선생님들? 프린트? 프린트는 제가 6, 8월 강의 계획 좀 보여드렸어요. 선생님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정오표가 있어요. 그죠? 정오표는 지금 나온 것까지 해서 다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강론 1보다 강론 2가 조금 오타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죠? 아무래도 막 그 시간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이외에 또 있는 거 보이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또 카페에다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2페이지로 가셔서 그 정오표 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정오표 2페이지에 171페이지에 말하기 있죠. 그래서 조금 흐릿하게 돼 있죠. 171페이지 말하기 어휘 일정 한물 일정 한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저도 못 찾았었는데 이거 새로 하나 들어갔어요, 선생님들. 뭐 아주 사소한 오타지만 그래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도 제가 그 저번 시간에 다 드렸긴 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한 번 더 좀 붙여드렸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테나 1, 2, 3권 그죠? 세 권이잖아요. 그거 오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이제 그 확인 문제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 같이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확인 문제 하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 잠깐 볼까요, 선생님들? 요거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잠깐 해드리고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10일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종강을 하고서 일주일 정도 공부할 시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좀 어느 정도 복수 좀 안 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한 번 나는 일주일 동안 좀 빠른 속도라도 한번 쫙 한번 보고 가겠다라든가 그거를 좀 계획을 좀 세우시고 아니면은 맨 앞에 지금 강의 계획이 사상가랑 부모교육서부터 진도가 나갈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러면 사상가 및 부모교육이랑 뭐 유치원 교육과 요거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러면 문제풀이 할 때 바로바로 이제 풀 수가 있으니까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스케줄로 갈 거냐면 제가 27년간 기출문제 분석반은 제가 저 혼자 촬영해서 올려드린다고 했었죠, 선생님들. 그래서 요거는 다 인강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인강으로 들으시고 얘는 인강으로 들으세요. 근데 인강 들으실 때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조그맣게 해갖고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요번에 기출문제 분석반은 핸드폰보다는 좀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다가 이렇게 필기 조금 해드리면서 가는 식으로 일단 할 거기 때문에 좀 작은 화면보다는 그나마 좀 큰 화면으로 보면은 좀 선생님들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공부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가 제 얼굴은 잘 나오지는 않더라도 집중력이 되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강의 안 해봤는데 예전에 다른 과목 선생님이 그거 하실 때 그 강의가 되게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 꾸준히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1시간짜리를 1시간짜리로 해서 올려드릴까? 아니면 이제 인강이니까 20분씩 끊어가지고 올려드릴까 생각인데 20분씩 끊어갖고 올려드리면은
강의량이 이렇게 막 왠지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좋으세요? 한 시간씩 그래도 이렇게 한 시간씩 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봐가지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에는 약간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색한 것도 좀 즐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러는구나 이렇게 좀 즐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 8월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총정리 문제풀이반 있고, 그다음에 27년과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 오른쪽 보면은 서술식 대비 하프 모의고사반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총정리 문제풀이반은 사실은 총정리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총정리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론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5개월 동안 공부한 내용을 12주 동안 한 번 더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이 좀 유리하냐면 좀 내가 좀 부분 좀 공부가 안 된 선생님들이라던가 복습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개념 이해 좀 잘 안 되는 선생님들한테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새로운 내용도 좀 붙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론서를 더 찾아가지고 그 강론서에서 제가 아테나에서 다뤄드리지 않은 거를 제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더 다뤄드리는데, 그게 뭐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나선형 학습을 생각을 하시면 아테나를 지금 한번 5개월 동안 공부하셨으니까 한 번 더 공부할 때 나선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내용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나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개념이 잘 잡혀져 있으면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도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개념하고 비슷한데 말만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아테나 공부가 좀 안 돼 있으면 약간 버거울 수는 있어요, 선생님들. 하지만은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은 이 총정리 문제풀이반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강추예요.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면은 합격한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제일 강추하는 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테나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총정리라고 하셔가지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좀 이렇게 개념을 딱 정리하는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개념 정리만 너무 하니까 좀 약간 실전적인 문제를 좀 풀고 싶다라는 요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서부터 하프 모의고사반 해서 2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식으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회차 및 날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오셔가지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하프 모의고사라서 논술도 한 7점에서 8점 정도 논술이고, 그 다음에 네, 모의고사 문제는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푸시는 데는 1시간 반 정도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12시에 오셔서 1시간 반 정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 강의 해드리고, 그래서 한 5시 정도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원래 수요일 날 했잖아요. 근데 논술이 빠지니까 논술 대신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또 논술도 너무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요거 들으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갈 예정인데, 한 장 넘겨가 보실까요? 넘겨가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그 하프 모의고사반을 그 설명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제가 약간 복습용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그 총정리 문제풀이반의 복습용 하프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상과 부모 교육 공부했으면 하프 모의고사 때는 사상과 부모 교육에 대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프 모의고사반에서는 제가 서술식 대비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술 문제를 거의 다 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하는 시간이다. 서술 연습하고 논술 연습하는 시간이다. 우리 그 논술하고 좀 연장된 게 그 모의고사식으로 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수요일 날 종강 때도 약간 그렇게 문제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1시간 20분 정도 시간 드리고 나서 선생님들 이제 답안 쓰라고 하고 제가 들어와서 해설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과정이 문제가 교육과정이 그죠? 그 실전 문제식으로 그렇게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번에 있는 거는
얘는 2024년 대비 27년간 기출문제 분석반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탭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고, 이거 하느라고 돈 많이 썼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를 제가 화려하게 잘 사용한 다음에 프로그램도 그 유료로 해야지 펜을 여러 개 쓸 수 있더라고요. 무료로 하면 펜도 뭐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결제해서 제가 한번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연도별 기출변형 모의고사가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기출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아직 책이 안 나왔는데 이거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말 정도에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영역별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3번에 있는 요 책의 그 기출문제 분석반은 영역별로 돼 있어서 사상가 문제만 제가 모아놓고 부모교육 문제만 모아놓고 이렇게 잘 모아놨어요. 근데 그 모아놓는 것도 아테나 가능하면 아테나 순서대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아테나 책을 옆에다 펼쳐놓으시고 기출문제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수업하실 때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이게 약간 기출문제를 좀 연도별로 좀 풀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가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출문제하고 비슷한 기출문제가 2013년도서부터 나온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서부터가 서답식 모의고사여가지고 지금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연도별을 왜 안 만들었냐면 연도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선생님들이 그 모의고사 시간이랑 똑같이 해서 이제 푸셔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한계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예전 교육 과정으로 시험 봐야 되니까 의미가 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의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서술이 많지가 않아요. 막 단답식 엄청 쉬운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풀 그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해서 만약 만들면은 좀 내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제가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책을. 그래서 연도별 기출 변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얘는 이제 그 2013년도서부터의 그 모의고사를 제가 연도별로 해서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 교육 과정이 과거 교육 과정이 아니라 2019 개정으로 제가 바꿔드렸어요. 답이나 뭐나 그다음에 그 스타일 같은 것도 다 바꿔드리고 그다음에 단답식이 되게 많았잖아요. 과거 문제는 그거를 서술식으로 거의 대부분 서술식으로 다 바꿔드려가지고 새로운 문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만약 문제를 나는 좀 빨리 풀고 싶다 그러면은 7, 8월 할 때 막 푸셔도 되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으시면은 9, 10월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9, 10월에는 저희가 수업이 토요일만 하루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에 모의고사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만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할 게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모의고사를 한 회차씩 풀어갖고 가시면 되는 거겠죠. 이게 변형 모의고사를 한 회차씩 풀어가시면 되고 그 책을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이 책도 엄청 큽니다. 이만큼 비포 사이즈예요. 엄청 커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연도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보는 식으로 좀 보게끔 하고 싶어서 거의 우리 실전 크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전 크기보다 약간 1cm인가? 조금 작아요. 약간은 작아요. 그렇게 큰 거 없대요. 그렇게 큰 판형을 못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되게 크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답안지도 그 안에 다 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빈 답안지 있잖아요. 그거 해서 책 사시면은 모의고사 식으로 이렇게 푸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있고 하니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져 있는데 9, 10월에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죠. 실전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 보세요. 우리가 그 지금 문제를 계속 지금 풀어 나가잖아요. 사실 복습이에요. 어쨌든지 복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새로운 진도는 끝나고 이제 다다음 주서부터는 계속 이제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이제 복습만 쭉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문제풀이가 있고 문제무리가 아니라 문제풀이가 있고 풀이가 있고 그다음 첫 번째 문제풀이가 있고 두 번째는 영역별 기출이 있잖아요. 영역별 기출이 있고 세 번째는 하프 모의고사가 있는데 하프모고를 하는데 제가 작년 하프모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거 두 개 합해갖고 팔면 어떨까요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은 선생님들은 그래서 학원에서 하프앤하프해서
피자 이름 같아요. 선생님들 하프앤하프에서 피자 이름처럼 생긴 거를 또 판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형이 있잖아요. 변형 연도별 변형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거든요. 실전 모의고사예요. 근데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뭐 약간 자화자찬 평가를 하는 거지만 거의 실전하고 거의 비슷한 모의고사가 제 모의고사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를 잘 만드는 편입니다, 선생님들. 근데 문제를 잘 만든다기보다는 제가 성격상 좀 약간 완벽주의자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완벽주의자여가지고 문제를 거의 문제 내는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매우 힘들게 막 문제 막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문제 같은 경우가 문제풀이는 약간 얘는 개념 정리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을 정리한다. 영역별 기출은 이제 기출문제 유형을 계속 보는 거죠. 기출 유형을 보면서 기출 유형을 보는데 유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역별 기출은 얘를 선생님들이 푼다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를 계속 분석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이 중요해요. 영역별 기출은 기출 유형에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근데 요거하고 요것만 하더라도 갑자기 실력이 확 늘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완전 걸음마 단계 실력이 갑자기 확 늘어요. 왜냐하면 뭐가 어떤 맥락인가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사실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이상하게 더 막 문제를 더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하프 모의고사도 있고 연도별 변형 연도별 기출, 이거는 뭐 분석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면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거 영역별 기출에서 봤었던 제시문하고 좀 비슷한 제시문인데 문제가 좀 변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실전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전식의 문제의 양이 하프 모의고사부터 꽤 많은 편이에요, 선생님들. 이만큼 이렇게 많고, 영역별 기출은 얘는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개념 정리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서 풀 수 있는 거는 얘는 개념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얘는 기출 유형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개념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념 정리랑 기출 유형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얘가 잘 돼야 얘도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되면 얘네들 백날 해봤자 문제 백날 풀어봤자 나오면 맨날 틀려, 맨날 틀려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 기출 유형에 대해서 눈치를 빨리 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요 정도 답을 쓰는 거로구나,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기출 유형에 대해서 유형 딱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비슷하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 정말 희한한 문제 아니면. 근데 희한한 문제가 한 회에 한 8문제는 나옵니다, 선생님들. 희한한 문제 8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희한한 문제 자꾸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희한하지 않은, 그죠? 8문제 빼면은 희한하지 않은 문제가 80문제 중에서 몇 개입니까? 62개입니까? 62개 맞나요? 72개인가요? 죄송해요. 72개네요. 72개 문제죠. 72개 문제를 잘 푼다, 이 작전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개념 정리하고 영역별 기출하고 하면은 충분해요. 근데 뒤에는 이제 그냥 풀어보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문제 풀고 싶은 선생님들은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문제를 이렇게 많이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책만 여러 번 읽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개념만 정확하게 하고,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그 책 쓴 사람이라든가 교사가 얘기하려고 한 게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만, 핵심적인 맥락만 딱 알면 그게 문제에 나오는 거지 핵심적 맥락 이외의 맥락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핵심 맥락을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파악하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다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으면 월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지금 직강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강 선생님들은 영역별 기출 문제를 월요일 날 풀면 좋아요. 월요일 날 풀면 좋죠. 그다음에 이틀 정도 후행해서 인강 선생님들은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토요일 날 영역별 문제잖아요. 문제 풀이잖아요. 근데 제가 찍어가지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업로드 해드릴 거거든요. 아마 이제 목요일쯤에 업로드 해드릴 예정인데, 지금 여기 계획표에는 제가 혹시 몰라서 금요일로는 써놨어요. 근데 가능하면 목요일날 올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때 기출 문제잖아요. 기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영역별 기출. 영역 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건 이제 제가 하는 강의잖아요. 제가 하는 강의.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거냐? 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일단 이때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예습을 하시는 거예요. 예습을 해요. 사상가하고 부모교육이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상가하고 그다음에 부모교육을 교육에 예습을 하시는 거예요. 예습을 딱 해요. 예습해요. 일단 아테나를 읽는 거예요. 선생님들 읽을 때 꼼꼼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대략으로. 그냥 힘들어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쭉 봐요. 그냥 한번 일단 봐요. 근데 막 꼼꼼하게 하다가 중간까지 가는 것보다 하면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영역별 기출을 들어요. 그다음에 영역별 기출을 들면은 강의를 들으면서 외워질 거 아니에요. 이때 굳이 강하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설렁설렁만 이런 게 있구나. 설렁설렁만 이렇게 하면은 요때 할 때 이런 게 문제 나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아테나 이렇게 써져 있구나 해서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 강의 들으면서도 공부가 잘 되는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강의 듣고서 이제 금요일 날 복습을 할 거 아니에요. 사상사 이제 강의 듣고 상사랑 부모교육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얘를 복습할 거 아니에요. 이날 공부했던 거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때 암기예요. 암기. 그러면 강의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시는데 이제 복습하시면서 한 번 더 암기를 해요. 암기할 때도 아주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단은 이제 할 수 있을 만큼은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암기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영역적으로 문제풀이해서 사상사하고 부모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조금 쓸 게 조금 생길 거 아니에요. 맞다, 이거 기출에 이거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개념 정리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문제 형태로 봤기 때문에 개념 정리 딱 하면서 맞다, 이거였지. 그래서 정리를 딱 해요. 하고 얘가 약간 암기자료 식으로 나갈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구조화된 암기자료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된 암기자료를 활용을 해서 일요일 월요일 날 이거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습. 사상사 복습이에요. 사상사 복습. 이 복습하실 때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아테나, 그죠? 기출, 그 다음에 영역별 문풀 이렇게 삼두마차로 영역별 문풀 삼두마차를 가지고 얘하고 얘를 이렇게 세 가지를 펴놓은 다음에 동시에 얘네들이 통하는 느낌이 들게끔 통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한다. 얘네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공부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일요일 월요일 날 놀지 마시고 세 가지 딱 펴놓고서 해서 이제 막힘이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막힘이 없게끔 세 가지 책을 가지고 막힘이 없게끔 다 이거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뭐라고 써 있냐, 여기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나 선생님들 몇 번 공부하는 거예요. 사상과 부모교육 한 번, 두 번, 세 번, 이날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번, 5번이에요. 5번이나 똑같은 걸 계속 일주일 내내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외워질래야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수요일 날 하프모의고사 보죠. 하프모고 때 사상사하고 부모교육 또 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럼 이때 이제 만점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하프모의고사 다 맞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계획은 그래요. 선생님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뭐만 하면 돼요. 수업 들으면서 중간중간 복습만 철저히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수업 들으면서 그 자료를 내가 다 섭렵해 나가면서 간다. 근데 처음에 이거 예습할지 했는데 막 반도 못 했는데 어이 끝났어. 하루 끝났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흐리게 공부하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선생님들 흐리게 공부하면은 왜 흐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점점점 진해질 거기 때문에 덧붙여서 진해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외울래 안 외울 수가 없고 안 외워진다 그러면은 안 외워져요. 예를 들어 그럼 체크해놔요. 이렇게 죽어도 못하겠다. 체크해놔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남은 9, 10월이 있습니다. 9, 10월에 할 게 별로 없어요. 9, 10월에는 모의고사만 풀면서 가는 거니까 그때 체크해 온 거 그때 이제 섭렵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간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6월, 8월만 아주 알차게 보내시면 9, 10월은 정말 편하게 점수 다 받아가면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론 강의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이때 이론 강의 조금 덜 열심히 하셨어도 이제 우리가 그 부활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부활의 기회가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우리 5개월 만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강의다. 그죠? 패자 부활전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 조금 안 돼갖고 피곤하고 막 슬럼프 갖고 못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지금서부터 이제 잘하면 되잖아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 오늘 종강 잘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복습해 놓으신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6, 8월 공부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 막 멱살 잡고 끌고 가잖아요. 일로 오세요. 뭐 공부하기 싫어요. 안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막 멱살 잡고 끌려가면 어느 사이엔가 딱 그 고래에 와 있는 선생님을 발견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막 끌고 가갖고 막 발걸음도 안 떨어지는데 질질 끌려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근육 생겨서 나중에 저 앞으로 가가지고 막 달려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9, 10월 정도 되면은 착한 얼굴이 아니라 약간 거만한 얼굴이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합격하더라고요. 거만한 얼굴. 어떤 거만한 얼굴이냐면 이제 선생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약간 그런 이제 내가 더 잘하게 되었어요. 약간 그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 합격할 건가 보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또 갖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만해지시도록 그다음에 나 못해요 이거 아니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만해지시도록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좀 길게 설명드렸네요. 선생님도 하반기 공부 계획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하셔갖고 학원에서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해서 계획 세우셔가지고 이건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풀만한 문제는 많으니까 문제가 부족해가지고 그죠? 문제 못 풀고 하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 푸는 것보다 아테나 읽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아테나를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히 읽어서 핵심 맥락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맥락을 설명하는가 그 방식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통달을 하시기를 바래요.